안녕하세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가 영상 지난해 이제 짧게 올렸던 영상 말고 독서 영상은 6월달에 올렸으니까 지금은 7월 며칠이지? 28일이거든요. 이렇게 또 2분기 독서 결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이제 2분기가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있었는데 그때 동안 저는 총 다섯 권의 책을 읽었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4월 달에 미쳐있지만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오만과 편견, 그리고 체오프 단편성, 그리고 쓸만한 인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한 권 읽고 6월에 이렇게 2권 읽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좀 세계문학 전집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죠. 왜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즐겨보고 있는 채널이 민음사 TV 채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의 최애 영상 컨텐츠는 독서 모임 영상인데 이제 세계문학 전집을 이제 한 2년 반 정도 하시다가 그거를 막을 내리고 이제 독서 모임 이제 패널 2분이랑 이제 게스트 2분에서 총 4분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독서 모임 영상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제 스타일이고 뭔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유형의 대화들로 가득한 그런 영상이라서 그 영상을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온전히 잘 느끼고 싶어서 완독을 한 다음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속도는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그 독서 모임 영상 보는 재미가 그런 기쁨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읽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독서 모임 영상이 이제 오만과 편견이에요. 이거는 그냥 읽고 싶어서 읽었던 거고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체오프 단편선도 이 독서 모임 영상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4월 달에 이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옛날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이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딱 대놓고 여성들의 우울증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이나 뭐 분석 또는 이제 저자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여성 우울증을 겪었던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옛날부터 그 우울감이나 우울증 같은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아직도 좀 다루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한 1월부터 3월까지 진짜 좀 심각하다 느낄 정도로 제 마음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물론 날씨도 엄청 춥고 어둡고 그랬던 탓도 있었겠지만 그게 가장 큰 것 같기는 한데 그 외에도 뭔가 그냥 되게 무기력하고 좀 내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은 좀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좀 심각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읽고 싶었던 이 책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무조건 이 책을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읽게 되었고요. 이거는 미리 사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희망과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친구들한테도 저의 이런 조금 우울한 면이나 제가 마음에 되게 힘들었던 면들을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친구들한테 진짜 힘든 일이거나 그런 걸 터놓고 막 같이 울어주고 들어주는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제 마음속에서 그게 이렇게 쉽게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나오고
그러지 않고 뭔가 내가 이 힘듦을 조금 덜어놓고 싶을 때나 그럴 때 조금 친구들한테 터놓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우울증이나 우울감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지만 되게 깊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그런 거 겪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혹은 그렇게 깊은 걸 겪어서도 뭔가 그만큼의 대화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저랑 되게 비슷한, 아니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수많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느끼고 정말 고통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견뎌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읽으니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상태? 혹은 이런 상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게 해준 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또 힘든 일을 겪고 나서도 여러 가지 치료와 노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분들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희망도 느꼈고, 근데 그래서 되게 위로를 많이 느꼈어요.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은데, 묘하게 친구들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서는 조금 그 간격이 좁아진 느낌?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대화를 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희망은, 네, 물론 이렇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희망적이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희망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저자의 태도인데요. 저자 태도,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를 계속 끊임없이 책에서 반복해서 서술을 해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하은미나 작가님인데, 저자분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여성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 그게 해석되는 방식이 지나치게 기득권층의 시선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성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기가 되게 어려웠다. 납작하게 단편적으로 그 증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되고, 그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 여성 개인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는 못했던 얘기를 저자분께 털어놓음으로써 굉장히 납작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면으로서의 여성의 우울증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이거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집필을 한다는, 이 책을 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태도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모든 걸 피해버리고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고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직접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저한테는 되게 희망적으로 느껴졌었어요. 물론 저자도 이제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뭔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그 저자의 태도가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조금 계속 앓고 있었던 그런 우울감 같은 게 조금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라서 여전히 과정 중에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뭐 흔히들 누가 공감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누가 본인이 겪었던 힘듦이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를 사실 좀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가식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결국에는 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때때로 말고 자주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상처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뭔가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느꼈던 감정, 고통이 내가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제 내가 조금 부족한가 보다. 내가 조금 우유부단하고 조금 멘탈이 약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받아들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명확하게 단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거는 죽음과 삶의 문제이다라는 문제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아, 내가 느꼈던 게 허투루 느낀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았던 문장을 이제 말하면서 이 책을 다음 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3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제목은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는 여자들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싫어해야 한다. 고통에 익숙해진 나머지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야 한다. 슬픔을 느끼는 만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강렬한 행복, 불행 대신 싱거운 행복에 익숙해져야 한다.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는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쓰기 시작해야 한다. 틀린 것을 알아보는 것만큼 옳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 줄 알아야 한다. 지금보다 덜 고통스럽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애쓸 것이며 그게 나와 잘 어울린다는 마음을 먹어야만 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엄청나게 두려우며 또한 결정적인 선택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통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 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우울증은 뭔가 벗어나야 되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뭔가 나는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곳에 있을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뭔가 부정적인 것에 젖어든 느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 머무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줌으로써. 그래서 되게 이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막 진짜 밑줄을 엄청 그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4월에 읽었던 책은 이 책이었고, 감정적으로나 인지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 우울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는 거 추천드릴게요. 너무 좋았던 책을 얘기하느라 너무 길어졌네. 그 두 번째로는 이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독서 모임을 위해서 읽었던 책은 아니고, 이거 셜록 아시죠? 되게 유명한 그 셜록 이야기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의 이제 고전 소설인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는 저한테 도움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조금 밀도가 있었던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재미 위주의 좀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읽고 싶어서 읽게 되었고, 결론은 재밌습니다, 이것도. 뭐, 말해 뭐해. 셜록이고 코난 아서 도일인데, 안 읽고 못 빼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사실 코난, 셜록, 막, 일본 애니 코난은 옛날 어렸을 때 많이 봤었고, 셜록도 조금 보긴 했었는데, 셜록에 대해서 사실 그 세계관이나 그런 추리 같은 걸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바스커빌가에서 그 어떤 마을이거든요. 근데 바스커빌가가 이제 바스커빌이란 사람의 집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대저택인데 약간 시골에 있는 대저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약간 미신이 돌아요. 막 사람을 죽이는 사냥개가, 검은 사냥개가 있다. 근데 그게 막 되게 옛날에 있었던 약간 미신 같은 저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이 소설의 현 시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 사냥개가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이 죽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셜록과 그의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왓슨이었나? 왓슨. 셜록과 왓슨이 이제 이 바스커빌가로 이제 가면서 이제 추리해 나가는 내용인데 저 일단 추리는 일단 실패했고 근데 추리하는 과정도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되게 인상적인 묘사들이 몇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진짜 보는데 소름이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진 재밌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책입니다. 킬링 타임 용으로 읽거나 셜록이나 코난 아서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세 번째 책으로는 저는 5월달에 이 오만과 편견을 읽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결혼이나 연애 관련 소설로 유명한 제인 오스틴의 장편 소설이고 이게 꽤 두껍기는 한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서 물론 제가 읽는 속도가 좀 느려서 오래 걸리긴 했지만 거의 한 달을 읽었지만 되게 읽으면서 느꼈던 게 물론 뭐 재미는 당연한데 약간 현대에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김은숙 작가님의 드라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연애 관련 더글로리 말고 연애 관련한 김은숙 작가님의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게 묘하게 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읽으면서도 뭔가 현대물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이제 여기서는 주된 얘기가 결혼인데 이게 1800년대 영국인가? 였는데 이제 이 시대 때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이나 돈을 버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경제활동 수단이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의 결혼이 유일한 가난 예방책이었던 시절이었는데 이 시대에 이제 하나의 결혼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가난 예방책 외에 다양한 종류의 결혼을 다양한 이 베넷가의 이제 5딸을 통해서 결혼의 다양한 양상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결혼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는 뭔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다기보다는 뭐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같이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뭐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이 많겠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랑이 없어도 이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외적으로도 뭐 이제 5딸 중에 첫째, 둘째는 이제 돈 많은 남자랑 사랑으로 가득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스포가 될 수 있긴 한데 막 큰 스포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결혼도 있고 또 다른 좀 망한 결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읽으면서 이 시대 때의 결혼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랬던 거는 뭐 사랑이나 결혼 같은 거였고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의 대부분이 이제 주 서술자가 이제 둘째인 엘리자베스예요.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키이라 나이틀리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런 역할인데
계속 엘리자베스의 그런 생각이나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키이라 나이틀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그 배우가. 뭔가 발랄하면서도 강단 있고 똑똑하지만 허영심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캐스팅을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영화도 저는 영화를 먼저 봤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그런 영상이나 그런 음악적인 청각적인 요소로 뭔가 어쨌든 만든 예술이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뭔가 비언어적인 표현, 뭔가 사운드, 뭐 표정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풍부하게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오만과 편견 책을 읽으면서는 특히 엘리자베스의 생각과 감정이 정말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마치 제가 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정도로 진짜 세세하고 섬세한 감정들을 느끼고 묘사들을 접하면서 뭔가 영화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류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경험이 맞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사실 영화나 그런 것도 비언어적인 거나 이런 걸 하고 대사도 하기는 하지만, 대사를 하면서도 막 속과 겉과 속이 다르게 밖으로는 뭐 이런 A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실은 속은 B였다는 거를 뭐 영상을 통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글로 아는 게 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A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속은 B이구나 라는 식으로 뭔가 좀 더 진짜 세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섬세한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섬세한 감정적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바로 나는 오만파인가 편견파인가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오만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편견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나는 되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큰 결정을 할 때는 남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보면은 내가 그 상황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큰일에는 오만파인데, 뭔가 일상적인 것에서는 좀 편견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편견파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거나 어디서 들어왔던 거, 혹은 그 사람의 외모, 외적인 것들, 뭐 그런 말이나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보고 카테고리화를 해요.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옷을 입으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라는 식으로 하고 그 사람을 뭔가 단정 지어 버리는 거죠, 제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나 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좀 되게 편견적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거기서 느꼈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하시를 뜻하고, 편견은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오만은 남성, 편견은 여성을 대표했던 이유가 그 시대상과 많이 녹아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만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은 걸 경험해보고 내가 스스로 선택을 내린다면 결과를 얻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많이 쌓아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비교적 연애에 있어도 자유롭고 심지어 돈까지 많으니까 얼마나 선택지가 많았겠어요, 다하시한테는. 하나하나 경험해가고 이제 뭐 작은 성공과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얻으면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오만해질 수 있었던 반면에, 그 당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연애 기회가 자유롭지 않았고 심지어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물며 이런저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무언가를 느끼고 뭔가 깨닫고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있어서 또 게다가 결혼은 또 무르기도 어려운 거야, 이 시대 때는. 이혼도 어려웠으니까 이 시대 때 여성에게는 결혼이 진짜
도박 같은 거였던 거죠. 한 번 걸면 끝나는. 근데 그거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선택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 없으니까 내가 책에서 본 거, 주위 뭐 옆집에서 들은 거, 엄마가 한 얘기, 언니가 한 얘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기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에 많이 휘둘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속단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단상을 많이 녹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신선한, 저로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념이었던 그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은 뭔가 결혼이나 로맨스, 사랑이나 혹은 그 1800년대의 영국의 시대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았기도 했지만 가장 크게 저한테 남았던 거는 오만이란 무엇이고 편견이란 무엇이고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독서 모임 영상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어요. 뭔가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웃기기도 하고 막 깔깔깔깔 웃었던 문장들도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좀 로맨스 소설인데 좀 현대극 같은 느낌의 그런 책을 읽고 싶다 하면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분기 때 네 번째로 읽었던 책은 이 체호프 단편선이에요. 사실 저는 이 안톤 체호프, 풀 네임은 안톤 체호프인데 러시아의 단편 소설가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 이름도 모르고 사실 독서 모임으로 소개된 책이라서 사서 읽었던 건데 러시아 작가도 사실 처음이고 그래서 조금 낯설기는 했는데 내용이 이게 188페이지인가까지예요. 그리고 총 10개의 단편이 있고 단편당 이렇게 긴 단편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단편도 있는 되게 강렬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읽을 때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긴 한데 저는 독서 모임 영상이 진짜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독서 모임 영상이 4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중에 3개를 봤거든요. 그 3개의 영상 중에서 이 체오프 단편선의 독서 모임 영상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처음에 봤을 때도 너무 좋아서 막 2-3번 연달아 보고 회사에서도 이제 이어폰 꽂고 계속 라디오처럼 듣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이 책을 막 읽었을 때 저의 감상은 뭐냐면 일단 러시아 작가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체오프의 특징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글의 전반적으로 되게 체념적이고 뭔가 무상한 태도가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은 심드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전반적으로 녹아들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조금 삶을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삶의 무용함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이 단편선집의 대표적인 이제 맥락은 이제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단편들이 다 약간 불안을 조명하는데 그거를 되게 일상적이고 한 개인이 느껴봤을 법한 그런 불안이나 감정들을 되게 세세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되게 아까 제가 뭔가 태도가 무상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체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가 있음에도 풍경 묘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중에 풍경 묘사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웠던 소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풍경을 하나 진짜 내가 풍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그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제가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2개가 공존할 수가 있구나. 이런 좀 회의적인 것과 풍경 묘사의 아름다움이 공존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단편들이었고 그리고 가장
좋아한 단편은 이제 가장 첫 번째 단편인 관리의 죽음이라는 단편선이거든요. 근데 이거 단편선 읽으면서 진짜 제 뭔가 제 에피소드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얘는 좀 저보다 엄청 과하거든요. 이 주인공, 관리의 죽음 주인공은. 그래서 그게 엄청 과한데 그래도 뭔진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이게 뭐냐면 관리 직업이 관리예요. 뭔가 러시아 그때 시대의 직급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목이 회계원이래요. 직업은 회계원이고 이반 드미트리치 체리바코프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짧은 단편선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오페라를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재채기를 애취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침이 앞에 있던 장군의 머리에 이렇게 튀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앞에 있었으니까 이제 몸을 이렇게 뉘어가지고 장군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또 약간 심드렁하게 막 반응을 해요, 그 장군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체르바코프는 꽂힌 거죠. 이제 계속 계속 행복해하면서 보고 있던 그 오페라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그 고개 숙여서 한 사과까지 포함해서 총 5번의 사과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관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혹시나 읽고 싶은 분들에게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5번의 사과를 하는 거 진짜 너무 과하다. 아니 한두 번 사과하는 거는 뭐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진짜 뭔가 집착을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거를. 심지어 막 자기 아내한테도 막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그 아내가 그거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또 그거에 기분이 상했나? 아무튼 그거에 또 꽂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과하긴 하지만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라고 느꼈던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이과였는데 방과 후였어요. 방과 후에 저희가 학교 교실 앞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단을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여자 물리 선생님이랑 그 물리 선생님이 담당하는 물리 동아리가 있는데 그 물리 동아리에 그 팀장 같은 남자애가 이렇게 둘이 서 있었어요.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 내려가고 있고. 근데 저는 그 둘이 중앙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뭔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빠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둘 사이에 이만큼의 이제 폭이 있길래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 둘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 지나갔던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그 교실 앞에 있던 친구가 그거를 보더니만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그 사이 통과해? 그거 너 되게 무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지나갈 때만 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던 건데 친구가 그때 저를 딱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자극을 딱 준 거예요. 너 그거 잘못한 행동이야 라는 거를. 근데 그게 딱 뭐라 해야 되지? 시작점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굴었나? 내가 막 싸가지 없게 굴었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기억이 진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스피닝 돌듯이 계속 이렇게. 심지어 그때가 금요일 방과 후라서 그 다음날 주말 동안 학교도 안 갔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고2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서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막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그 생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괴로워하다가 그러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가 시험이었나?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봤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거는 사과를 해야겠다.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그 교무실에 그 물리 선생님이 있는 그 교무실에 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선생님이랑 그 분이 남자애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 앞에서 막 울었는데 그 선생님은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그 선생님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앞에 누가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좀 한성깔 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야, 너 일로 와 하면서 바로 이렇게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저한테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친구 말 한마디에 그거 하나에 이제 꽂혀가지고 계속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었던 거죠. 그걸로 저를 엄청 잡아먹고 괴롭게 만들고 스스로를. 그래서 정말 괴로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었구나. 나는 진짜 신경도 안 써도 될 일이었고 선생님은 기억도 못 하는구나를 그때 이제 몸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과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경험을 통해서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좀 자의식 과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약간 자의식 과잉인 면이 있긴 하지만 자의식 과잉이니까 이제 내가 엄청난 민폐를 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엄청 괴롭게 하기도 했고 또 아, 사람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구나를 크게 알아서 나중에 뭔가 또 쪽팔리는 일이 있거나 또 막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나에 대해서 막 모든 걸 기억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라는 뭔가 불안감이 엄습할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요. 근데 이 주인공 관리의 죽음 주인공이 나랑 너무 비슷한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약간 거울 치료하는 느낌도 들었고 왜 그런지도 너무 잘 알겠고 근데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되게 공감을 갔었는데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관리의 죽음을 보면서 느꼈던 거고 이 독서 모임 영상에서 진짜 좋았던 부분은 이제 이 단편선에 대해서 각 4명의 이제 출연진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말들이 되게 좋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때 기억나는 걸로만 말씀드리면 그 결국에는 이 실수의 성격이 어쨌든 뭐 말 실수나 또 행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이제 신체 타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준 경험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뭔가 신체적으로 뭔가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막 뭔가 냄새가 안 좋거나 혹은 남에게 불편감, 불쾌감을 줄까봐 굉장히 불안감, 공포감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아, 이게 또 그런 신체의 타액 속성으로 인한 실수니까 더 주인공이 집착했을 수도 있겠다라면서 조금 제 상황에도 많이 뭔가 이입을 했던 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관리가 5번의 사과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뭐 초반부는 상대방에게 진짜 미안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과가 거듭되면서 이 사과가 결국에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한 행동이고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도 조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김민경 편집자님이 또 말씀하신 건데 뭐 전반적으로는 그 김민경 편집자님이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했던 말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되게 작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재채기를 해서 누군가에게 침을 튀긴 건데 이제 왜 사소한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 사소한 게 누군가에게는 진짜 목숨이 달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누군가에게는 진짜 사소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이 관리한테는 이제 정규한테 침을 튀긴 일이겠구나라는 게 조금 공감이 됐었어요. 왜냐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막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런 걸 얘기하면은 야,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상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그게 사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 사소하게 보는 연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는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나한테는 목숨만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멘탈이 터지고 괴로운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 그거를 잘 얘기한 느낌? 아,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사소할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이겠구나 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에 또 관리의 죽음이라는 그 관리라는 직급이 제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계급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질 정도로 되게 경직된 사회였대요. 근데 어쨌든 그 관리라는 장교보다는 어쨌든 낮은 직급일 텐데 계급일 텐데 그 낮은 계급인 사람이 높은 계급인 사람한테 실수를 한 거고 그 실수로 인해서 본인한테 어떤 타격이 올지 모르니까 그로 인한 큰 불안감으로 뭔가 거듭 사과를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시각도 뭔가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서 해석을 한 것 같아서 저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 두 번째 단편인 이제 공포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되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다른 소설들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막 읽고 났을 때는 이제 풍경무사 아름답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경무사가 아름답다. 무상함이 좀 묻어난다. 관리의 죽음 너무 공감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불안을 되게 잘 설명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독서 모임 영상을 통해서 진짜 더 풍부하게 이 책을 즐긴 것 같아서 오히려 그 후에 읽고 난 후에 더 좋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 다 추천이네. 그리고 2분기 때 읽었던 마지막 책으로는 이 쓸만한 인간입니다. 이 쓸만한 인간은 박정민 배우 아시죠? 박정민 배우의 산문집이고 거의 10년 전에 2016년에 초판이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9년 정도 된 책인데 제가 에세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원래 책을 읽기 시작한 초반에는 자기계발서랑 에세이 위주로만 읽었었는데 자기계발서는 이제 거의 안 읽은 지 한 2년 넘었고 에세이도 많이는 아니고 간간히 읽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저는 지금으로서는 소설이나 그런 과학책을 읽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번에 에세이를 읽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의 영상들을 되게 좋아해요. 파이아키아 채널도 구독하고 거기에 이제 업로드되는 영상 컨텐츠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배우나 감독들의 인터뷰 영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정민 배우가 이제 출판사로 이제 대표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출연을 한 영상이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 사람이 너무 저자세도 아닌데 자기 객관화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웃기고 또 자기를 또 막 이렇게 높이 띄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떨 땐 가벼워 보이는데 어떨 땐 되게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원래 되게 유명한 배우고 저도 막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나 사바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박정민 배우가 나왔다라고 한 정도만 있었는데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 사람 좀 궁금하다.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 줄로 뭔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게 개웃긴데 다정하고 유쾌해요. 이 말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꼈고 마지막에 책장을 닫을 때까지도 느꼈던 생각이 딱 이 한 줄이거든요. 그냥 진짜 개웃겨요. 진짜 이게 읽으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웃기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막 오버 과장을 하지 않는데
근데 뭔가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뭔가 자기 비하적인 그런 문장들인데 그게 되게 과하지 않게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소리내서 파하하하 이렇게 웃은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게 진짜 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진짜 신기하다. 너무 웃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냥 마냥 가볍기만 하고 웃긴 얘기로만 점철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 배우가 삶의 굴곡이 있었고 연기를 시작하고 연기를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뭐 감정적이든 현실적이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뭐 무너지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을 고행을 잘 승화시키기 위해서 웃기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거를 괴롭다라고만 그치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게 승화를 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웃긴데 깊이가 있는 문장들도 많았고 또 아예 대놓고 진지한 문장들도 많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뭔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다정한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찔끔 눈물 흘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밑줄도 많이 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정민 배우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연극에서도 원래 초반이 연극이었나? 연극으로 시작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열정, 그가 가지고 있는 연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연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걸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정하고 유쾌한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좀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엄청 웃긴 글을 읽고 싶다 하면은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5권의 책을 읽었고 이렇게 제가 3개월 동안 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제 입으로, 제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큰 해소감을 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그냥 제가 그동안 계속 원해왔던 대화? 대화일 수 있나, 이게? 제가 원했던 그런 말하기를,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다는 말밖에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삶을 책임과 의무에 맞춰서 좀 애써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고, 뭐 소설 뭐 이제 책의 종류라든지 좋아하는 책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한 소설에서도 좋아하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제 사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느낌을 몸소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넓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뭔가 자유로워진다? 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경험한 세계는 되게 더 넓어졌으니까 이전보다. 그래서 뭔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고 뭔가 되게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듯한 느낌?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한 책을 읽으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글들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또 지금도 읽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읽을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때에 맞춰서 9월 달에 맞춰서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은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책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진 않겠지 싶기는 하지만 제가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누군가는 또 재밌게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가장 이기적인 목적에서는 그냥 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요 5권의 책 중에서 만약에 우울증이나 그런 거에 대해 잘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추천드리고 저는 그 다음에 체오프 단편선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사실 묘사 같은 사실 그 풍경 묘사만 해도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읽고 그다음 미음사 TV 독서 모임 영사 보는 거 완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책도 물론 좋기는 한데 조금 가볍게 조금 마음 무겁지 않게 읽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있다면은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독서 결산 영상에서도 저는 진짜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